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자유가 아니었다. 오늘 저녁 뭐 먹지? 였다. 웃기지? 법원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세상이 달라진 것도 없고 하늘은 똑같이 파랗고 배가 고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꾸 혀끝에 맴도는 단어가 있었는데 혼자였다. 혼자 걷고 혼자 열쇠를 돌리고 혼자 전등을 켰다. 그날 밤 전자레인지에 돌린 찬밥이 유난히 크게 또르르 돌았다. 그 소리가 내 속을 통과해 나가는 것 같았다. 40대 중후반부터 삐걱거리던 결혼은 50을 넘기고 나서 조용히 부서졌다. 사랑이 바닥난 게 문제였는지 서로의 예의가 먼저 썩은 게 문제였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나는 아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나니까 공중에 매달린 사람처럼 멀미가 났다는 것. 첫 새벽에 깼을 때 침대 반쪽이 텅 비어있는 풍경이 너무 넓었다는 것. 그 빈자리를 손바닥으로 더듬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 괜찮아, 살아볼 만해. 사람들이 묻는다. 이혼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건? 대답은 간단하다. 내 기분을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점. 또 한 가지, 내 시간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점. 반대로 제일 어려운 건? 바로 그 두 가지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때때로 어디에도 닿지 않는 시간이고, 내 기분을 설득하지 않는 자유는 가끔 나를 더 이상한 데로 데려간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컵에 물을 붓다 말고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이상한 허기가 올라온다. 배고픔이 아니라 피부가 허기지는 종류의 공복. 몸보다 마음이 먼저, 마음보다 몸이 나중에 순서가 뒤섞이는 허기. 이혼 후 첫 해는 내 안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일이었다. 생리 대신 온갖 뜨거움과 차가움으로 흔들리던 갱년기를 지나며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찬밤중에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차오르고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수십 번. 그러면서도 거울 앞에 서면 묘하게 담담했다. 주름은 선명해졌고 허벅지는 조금 더 단단해졌고 배는 말랑해졌다. 솔직히 말할까? 나는 내 나이를 좋아하기로 했다. 그게 쉬워서가 아니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에게 매일 지느니 함께 살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거다. 다만 누군가가 내 몸을 바라볼 때의 시선은 여전히 낯선 숙제였다. 친구들이 소개팅을 권했다. 너 좋은 사람 만나면 확 바뀐다. 확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확신이 싫진 않았다. 그러다 용기 반 호기심 반으로 앱을 깔았다. 자기소개를 쓰는 데만 1시간. 책과 산책을 좋아합니다. 같은 문장을 쓰다 휴지통에 던지고 퇴근 후엔 조용히 요리하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라고 적었다가 지웠다. 결국 남은 건 아주 간단한 문장 하나였다. 나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말이 맞았다. 나는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배우는 중이었다. 메시지는 생각보다 많이 왔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들은 깔끔했고 어떤 이는 지나치게 젊었고 어떤 이는 너무 열심히 자신을 홍보했다. 저는 취미가 골프고 와인도 좀 압니다. 젊은 친구들과도 어울립니다. 웃고 말았다. 어떤 남자와는 대화를 며칠 이어갔다. 말이 예의 바르고 질문이 섬세했다. 약속을 잡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날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속옷 서랍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내 몸을 누가 마지막으로 만졌던가, 누가 마지막으로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던가. 나는 드라이기를 끄고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 심장은 오래된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그러나 조금 빠르게 뛰었다. 만났을 때 그는 사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웃음이 따뜻했다. 커피잔을 서로 밀어가며 영화 얘기, 책 얘기, 일 얘기를 했다. 나는 그에게 내 결혼 이야기를 딱 필요한 만큼만 말했다.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양이라는 건 참 묘하다. 너무 적으면 벽이 생기고 너무 많으면 웅덩이에 빠진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조심스레 손등을 내 바지 위로 얹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가 천천히 풀었다. 손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다만 아주 오래 기억하고 싶을 만큼 조심스러웠다. 우리는 지하철 입구 앞에서 인사를 했다. 그는 묻지 않았고 나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묻지 않음과 대답하지 않음 사이로 밤바람이 지나갔다. 그날 집에 와서 전등을 켰는데 방이 낯설지 않았다. 누군가와 밥을 먹고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누군가의 손을 잠깐 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의 색이 달라졌다. 하지만 로맨스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어떤 날은 그가 이틀 동안 연락이 없었고 나는 내 자존감의 잔고를 끝까지 긁어모았다. 바쁘겠지와 흥미가 없는 거겠지 사이를 수십 번 오갔다. 다시 메시지가 오면 나는 체면과 반가움이 뒤엉킨 대답을 보냈다. 늦게까지 일했나 봐요. 고생 많으셨네요.
성숙한 어른의 말투라는 걸 알지만 사실은 묻고 싶었다. 나를 생각했냐고. 솔직히 보고 싶었냐고. 내 나이의 연애는 괜찮은 척이라는 방어막을 자주 입는다. 젊을 때처럼 다 부서져 울기엔 다음 날의 일상이 너무 정확하게 예정되어 있으니까. 욕망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나는 여자고 50을 넘겼고 몸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 사회는 중년 여성의 욕망을 불편해한다. 참거나 우아하게 승화하거나 아예 없는 척하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밤은 누군가의 체온이 필요했고 어느 아침은 누구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고 있기를 바랐다. 그 욕망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다. 대신 나는 배웠다. 욕망은 방향과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 마음이 허락하는 속도, 내 몸이 편안한 방식, 내 삶을 침범하지 않는 관계의 크기.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전부를 내주고 싶지 않았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멸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또 다른 남자와는 2번의 저녁을 먹고 관계를 정리했다. 그는 친절했고 유머도 있었지만 내 시간을 너무 쉽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밤늦게 전화로 불쑥 나와요라고 했을 때 나는 거절하는 법을 연습했다. 오늘은 안 돼요. 말끝이 단단해지는데 며칠이 걸렸다. 거절은 상대에게서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배웠다. 웃으면서 미안해요를 붙이지 않고 선을 긋는 방법도 연습했다. 그렇게 선을 긋고 나니 관계가 비로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어떤 사이는 친구가 되었고 어떤 사이는 연락처로만 남았고 어떤 사이는 계절처럼 지나갔다. 경제의 문제는 연애에서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누군가가 밥을 사면 다음엔 내가 계산하려 한다. 빚을 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체감하고 싶어서. 나는 더 이상 보호받는 여자의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 다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사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묻고 답하게 된다. 우리는 어디까지일까? 젊을 땐 이 질문이 곧 선언이었지만 지금은 합의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만나는 사이, 그 문장을 큰 소리로 맞춰 읽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있었고 미지근한 애정도 있었고 뜨거움도 살짝 있었다. 나는 내 뜨거움을 모르는 척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 온도를 조절할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것도 잊지 않기로. 가끔은 두려움이 몰려온다. 나이든 여자에게 세상은 종종 잔인한 거울을 들이민다. 너는 늙었고 너는 매력이 떨어지고 너는 경쟁력이 없다. 나는 거울을 천천히 돌려놓는다. 그래, 나는 늙었고 그건 사실이고 그래도 나는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다. 내 매력은 숫자나 라벨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어떻게 다루는가에서 나온다. 스스로를 아직 가능하다고 믿는 일,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고 혼자 여행을 갈 수 있고 혼자 울고 혼자 씻고 혼자 잠들 수 있다는 사실. 그런 능력 위에 누군가와 나눠 먹는 밥 한 끼가 얹히면 그건 선물이다. 선물이 없다고 굶어 죽지는 않는다. 다만 있으면 더 좋다. 그 정도의 솔직함으로 나는 내 욕심을 다룬다. 어떤 밤은 무섭다. 휴대폰이 조용하고 창밖이 너무 깊고 방 안의 공기가 무게를 가진다. 그럴 때면 내가 나에게 문자를 보낸다. 괜찮아. 자, 내일 이야기하자. 그리고 불을 끄고 누워 손바닥으로 빈자리를 더듬는다. 전에는 그 빈자리가 칼날 같았는데 요즘은 조금 둥글다. 둥근 빈자리 위에 이불이 잘 덮인다. 나이를 먹으며 배운 것 중 하나는 빈 곳이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빈 곳은 그 자체로 쉼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을 때가 온다. 그때는 천천히 문을 조금만 연다. 내 숨이 먼저 편해질 만큼만. 친구들은 가끔 나를 걱정한다. 너 너무 세졌다. 나는 웃는다. 약해지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세 보이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강인함은 근육처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일상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연애를 근육처럼 키우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만 쓴다. 사랑을 체력처럼 쓰지 않는다. 고갈되지 않도록 아낀다. 대신 마음의 유연성을 기른다. 오래 쓸 수 있게 무리하지 않게. 이혼 후 나는 내 이름을 다시 배웠다. 억양과 속도, 자음과 몸을 새로 익혔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 휘는 음의 강약을, 내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달라지는 표정을 천천히 익혔다. 그리고 조심스레 다시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소개팅 자리의 빵 부스러기 냄새, 카페의 우유 거품 소리, 지하철 손잡이의 차가움. 그 사이사이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내 나이의 연애는 불꽃놀이가 아니라 오래 켜지는 스탠드와 같다.
눈을 피곤하게 하지 않지만 책장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빛. 그런 관계면 충분하다. 서로의 그림자를 무시하지 않고 서로의 과거를 지나온 풍경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사이. 가끔은 손을 잡고 가끔은 떨어져 걷고. 그 거리 감각을 맞추는데 경험이 필요했고 나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 오늘 저녁 그와 밥을 먹었다. 예전에 그 사람은 아니다. 새로운 누군가다. 우리는 서로의 일을 물었고 어머니의 병원 이야기를 나누었고 갈비찜에서 고춧가루를 한 톨씩 건져냈다. 계산은 내가 했다. 다음번엔 그가 한다고 했다. 지하철 앞에서 헤어질 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음 주에도 볼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가볍다기보다 정확했다. 내 삶의 속도에 맞는 보폭.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는데 방의 공기가 따뜻했다. 가스 난방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혼은 내 삶을 망가뜨린 사건이 아니었다. 물론 한동안은 그랬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안다. 이혼은 내가 나를 다시 만나러 가는 길의 시작이었다. 나의 외로움과 욕망, 두려움과 용기, 자존감과 체온. 그 모든 것을 다시 내 손에 들고 무게를 가늠하는 과정. 연애는 그 과정의 일부이고 사랑은 그 과정의 선물이다. 선물이 없다고 실패가 아니다. 선물이 생겼다고 완성도 아니다. 다만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덜 숨고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덜 미루고 싶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정확해진다. 누구와 함께 있고 싶고 어디까지 허락하고 무엇은 단호히 거절할지. 그 정확함이야말로 나이의 선물이다. 나는 그 선물을 들고 살 것이다. 누군가와 따뜻한 국을 나눠 먹고 필요한 말은 말하고 불필요한 사과는 줄이고 적당히 웃고 적당히 울고 적당히 기대며 그러다 밤이 오면 빈자리 위에 이불을 덮고 이렇게 중얼거릴 것이다. 오늘 잘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인다. 다음에도.